전설의 공수 교육 2번 갔던 특전병 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꺼비맨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썰은 전설의 공수기본 2번 다녀온 특전병 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썰이고요. 네,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선 사실 말씀드리면은 공수기본 교육을 2번이고 3번이고 간 특전병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썰이 어떻게 되냐면은 2번, 3번 간 특전병들도 있는데 뭐가 전설이겠냐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여단에서 2번째, 3번 이제 공수 교육을 보낸 특전병들은 2주차 막타워를 이제 고소공포증 때문에 못 뛰어서 퇴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3주차 실제 강화 때 이제 아예 그냥 강화를 거부하는, 자기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못 뛰겠다 하는 이제 경우 이제 퇴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2번이고 3번이고 보내는 이유가, 눈 질끈 감고 한번 해봐라, 너한테 엄청난 경험이 될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행보관님이든 여단 교훈처든 해서 이제 그렇게 2번이고 3번이고 애들을 보내는데, 이제 공수교육이라는 자체가 부대 내에서는 3주간의 병력 손실입니다. 3주간 이제 업무를 볼 수 있고, 이제 뭐 자기 맡은 바 보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이제 3주간을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수기본교육 자체가 이제 강화 항공기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리가 남아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공수썰이 왜 유명해졌냐고 하면은, 첫 번째, 제가 공수기본을 첫 번째 들어갔던 기수가 814기입니다. 814기 때 무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퇴교 후에 수술을 받고 혼자 재활을 해서 2번째 공수교육을 진짜 여단 교육관님한테 막 바카스 비타500 이런 거 사들고 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썰은 추후 이제 에피소드가 이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공수 때 무릎이 부러지고 나서 2번째 공수를 갔을 때 수료를 하고 옵니다. 근데 이게 특전병 가운데서 최초라고 저희 행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공수교육을 들어가서 퇴교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소공포증이다, 아니면 강화를 거부한다, 뭐 겁이 난다, 이런 경우인데, 무릎이 부러져서 병사 중에서 퇴교를 했는데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서 다시 공수교육을 신청을 해서 수료를 하고 왔다, 이게 최초라는 겁니다. 뭐 여단 교육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지고 뭐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암튼 썰을 좀 정리하면은, 제 첫 번째 공수가 공수기본 814기입니다. 814기가 2017년 8월경이었는데 진짜로 너무 더웠어요, 이때가. 이제 여단에서는 공수기본 교육을 보내기 전에 특전병들을 상대로 자체 체력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통과를 한 인원들을 특수전학교 공수교육대로 이제 보내는 건데, 암튼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하고 군장을 다 싸서 저기 남쪽 끝에서 특수전학교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특수전학교를 이동을 해서 공수교육대를 도착하면 항상 교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시작이다 그러면 금요일날쯤 도착을 합니다. 금요일날쯤 도착을 해서 공수체력 측정을 한 번 더 보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얘가 이 정도 체력이 돼서 이 공수교육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퇴교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입교 기간이라서 사실 퇴교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어찌됐든 그렇게 공수 체력을 보고 주말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쉬었다가 시작을 하는데, 뭐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드디어 내가 공수교육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말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국 같은 좀 그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새벽 6시에 기상을 하고 공수 1주 차 첫째 날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일단 진짜 그냥 공기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선 다 일단 패급 특전복을 각 여단에서 그 보급병한테 보급을 받아서 갖고 오는데, 이제 그 패급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방탄을 씁니다. 그 철모를 쓰는데 이제 거기에 교번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250번이다 그럼 250번 이렇게
흰색 스티커에다가 유성 마카로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뭐 250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모인 다음에 복장을 하고 다 모인 다음에 공수교육대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각 번기별로 정렬을 해서 연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번기라는 개념은 지금 저도 조금 가물가물한데 예를 들어 강화를 할 때 뭐 1번기 몇 번, 뭐 2번기 몇 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연병장으로 이동을 해서 공수체조라는 공수 기본교육에서 쓰이고 배우는 체조 등 이제 동작을 배우고 앞꿈치 무릎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앞꿈치 무릎이 진짜 중요한데 앞꿈치 무릎은 이제 낙하산 강화하고 지면에 떨어질 때 앞꿈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앞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서 차렷 자세 할 때도 앞꿈치를 꼭 모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 특전사들은 차렷 자세 할 때 앞꿈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렇게 모아둔 상태입니다. 이게 엄청 그 정신적으로 이 교육이 된 거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파란색 공수교관 옷이 있어요. 이제 그걸 입고 계신 이제 스머프라고 하는데 그 교관님들께서 호루라기로 열심히 이제 그 공수체조 구령을 넣어요. 근데 항상 마지막 구호는 생략이고 마지막 구호를 호명했다 하면 이땐 또 지옥입니다. 이때 이제 또 지옥인데 이 열애라는 것을 이제 시킵니다. 만약 공수 뭐 예를 들어서 뭐 10회 시작했는데 하나 뭐 이렇게 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거기서 뭐 10, 뭐 열 이렇게 하면 열애 하고 바로 이제 연병장 뒤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뭐 뛰쳐나가서 진짜 얼차려 맞고 막 온몸 비틀기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공수체조를 하고 나서 다들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2등병에서 1병을 갓 달고 이제 공수교육을 입교한 상태여서 체력적으로도 조금 완성이 좀 덜 된 상태긴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특전병 전입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근데 뭐 다들 비슷비슷했습니다. 또 제가 갔던 814기가 특전병만 이제 교육을 받는 공수기수였어 가지고 뭐 아무튼 공수체조로 열심히 체력을 빼고 개고생을 하고 이제 구보 코스로 갑니다. 이제 연병장 옆에 도로로 또 모이는데 이제 그때 각 번기별 담임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담임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1반에 뭐 어떤 선생님, 뭐 2반 어떤 선생님 있듯이 그 담임교관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번기의 담임 선생인 거예요. 담임교관님이 이제 그 번기를 인솔해서 이제 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담임교관님이 진짜 빡센 분이었는데 저희가 몇 번기였지? 그때 14기 때가 3번기였나? 아무튼 진짜 그 구보 코스가 이 일반인들은 절대 상상을 못하는 코스예요. 특수전학교 구보 코스가. 진짜 민간인에서 이제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 받을 때 뭐 1.5km도 뛰고 3km도 뛰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그것도 막 그땐 힘들어서 막 수멀떡거리는데 특수학교 구보 코스는 장난 아닌데. 예. 일단 그 경사 각이 과장 안 하고 한 65도, 70도 됩니다.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게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보를 그렇게 열을 맞춰서 뛰는데 전투화 신고 있지, 전투복 입고 고무링 찼지, 방탄 헬멧 쓰고 있지, 이미 체력은 공수체육 때 다 바닥에 나 있지. 근데 이제 군가를 불러야 되고 발을 맞춰서 열을 맞춰서 뛰어야 됩니다. 그 오르막길을요. 막 오르니까 이제 다들 그 날씨에 퍼지고 막 나자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814기가 특전병 기수였어가지고 퍼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공수 교육이라는 거는 매 기수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훈련 강도가 다릅니다. 특전병 기수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해요. 근데 특전 부사관 기수다 이러면 겁나 빡세고 뭐 UDT 기수다 진짜 빡세고 뭐 초군 장교 기수다 뭐 빡세고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뭐 끝도 없는 오르막길을 막 올라갔어요. 진짜 막 서로 막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이제 저희 번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여단의 동기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뛰었는데 이제 끝도 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니까 약간 경사진 평지가 나옵니다. 아 살았다. 와 이거 진짜 살았다. 어떻게 했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진짜 뷰가 무슨 거의 윈도우 배경화면 수준으로 예쁜 곳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예쁘네. 아 좀 할만하네 이러면서 좀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개가 껄떡고개 그리고 십자로 이쪽입니다. 이 십자로에 대해서는 뭐 특수전학교 용어인데 아마 이 영상을 이제 특전병 지원하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뭐 특전사 전역 후에 추억팔이 하시는 분들은 뭐 단박에 아시겠죠. 십자로 모르는 특전인은 없으니까. 예. 뭐 그 경사진이 이제 꼬불길을 막 뛰고 껄떡고개 내리막길을 막 뛰다가 오리걸음으로 막 전환을 해서 막 가고 막 다시 뛰다가 십자로 지나서 이제 십자로 지나서 막 기구보관소도 있어요. 이제 막 그거도 보고 그랬고 정말 정신없이 이제 다 같이 뛰고 보니까 그 코스가 한 8km, 10km 됩니다. 네, 그게 월요일이고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구보 코스 끝내고 연병장 집합하면 아직 시간이 오전 9시가 살짝 넘는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학교처럼 1교시, 2교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수교육을 합니다. 뭐 1주 차이는 지상 착지 교육 뭐 이런 거랑 이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깜지도 써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상 착지 교육은 낙하산을 메고 강화를 하고 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면에. 근데 이제 그 착지 때 쓰이는 동작과 이제 그런 안전 제반 동작이라고 하나? 예,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피나고 알배기고 멍들고 이갈리고 뭐 장난 아닙니다. 뭐 그냥 상상 이상이에요. 이제 뭐 익숙하지도 않은 동작을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리고 엄청나게 이제 빡세게 그냥 계속 반복 숙달, 계속 뺑이를 칩니다. 이제 그렇게 한 3교시 구르다 보니까 진짜 온몸이 그냥 걸레짝이에요. 진짜. 뭐 전투복이고 뭐고 뭐 그냥 다 막 해지고 작살납니다. 근데 이제 첫날인데도 막 34도 되는 날씨에 그렇게 하니까 장난이 진짜 아니었어요. 그리고 814기 때 이제 공수교육 때 좀 그 제가 복무했던 15, 뭐 19, 뭐 15 한 17 시즌 요때 전설의 교관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진짜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814기 친구들은 점심을 먹고 오후 교육도 비슷한 걸 이제 계속해서 뺑이를 칩니다. 교육 끝내고 생활관에 이제 들어왔어요. 와, 첫날 끝났다. 근데 온 천지 삐까리 뭐 물 묻은 모래 천지에 땀 뭐 물 모래 다 섞인 전투복 전투화 내일도 그대로 입어야 돼요. 이거 못 빨거든요. 빨면은 다음날 입을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패급 전투복을 뭐 한 20벌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널어 놓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넣고 뭐 널고 뭐 어디 뭐 침대 밑에다가 널고 해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교육 특성상 이런 통제들은 조금 없어요. 뭐 생활관 뭐 당연히 깨끗한 건 당연히 청소 시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지만 좀 유두리가 있습니다. 공수교육 때는. 예. 뭐 어찌됐든 그러고 뭐 그냥 빤스만 입고 뭐 샤워실 갑니다. 뭐 여단 중대에서는 그랬다간 바로 그냥 귀싸대기 맞겠죠. 근데 공수교육대에서는 이런 통제는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든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라도 좀 통제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런 생활에서라도. 뭐 교육대 정신 바짝 차리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교육을 많이 하고 이제 샤워실을 가는데 샤워실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교육생이 저희가 400명 정도 됐었어요. 얼마나 빠글빠글 하겠습니까? 샤워실 정원이 한 10명 되는데 30명 몰려서 들어가서 대충 샴푸하고 몸에 비누 묻히고 나와서 화장실 그 세면대에서 막 이제 막 물 받아가지고 막 씻습니다, 막. 왜냐면은 샤워실이 너무 벅차서 그거 샤워 시간 지나면은 막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대충 씻고 나와서 1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제 생활관에 있는 같은 여단 동기들하고. 이제 그렇게 이틀차 시작하고 이틀차까지는 첫째 날과 비슷한 과목으로 가고 3일차 때부터인가 이제 피트 단상 착지라는 걸 합니다. 피트 단상 착지가 뭐냐면은 이제 뭐 몇 피트, 1피트, 뭐 2피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높이가 있는 그 단상에서 똑같이 이제 지상 착지 때 했던 그 동작을 숫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멘탈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1주차, 4일차쯤 됐어요. 이제 목요일. 이때쯤 되면은 정신이 진짜 아득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 관절 사이사이마다 뭐 이런 관절마다 연병장 모래가 가득 찬 것 마냥 그냥 삐그덕거리고 온몸이 그냥 멍투성이에 발바닥은 막 물뚝 잡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미 체중은 한 몇 킬로씩 빠져 있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런닝 착지라고
한 3, 4m 되는 콘크리트 단상을 이렇게 콘크리트 단상을 좌에서 우로 가로질러서 막 뛰어서 점프해서 이제 착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러닝 착지 때 제썰이 나오는데 진짜 좀 어이가 없고 운이 나쁜 경우죠. 근데 이제 목요일 공수체조 체력 단련 끝내고 아 이제 러닝 착지구나. 그래도 목요일이다. 1주차 다 왔다. 아 진짜 한번 버텨보자. 하고 훈련을 받는데 원래 거기 돌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단상 착지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비가림막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원래 거기 돌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뭐야 공수교육 때 이제 그런 교육 보조 활동을 하는 이제 교육번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는 학과 출장을 한 30분 정도 일찍 해서 뭐 연병장 평탄화 작업도 하고 뭐 돌 같은 것도 다 걸러내고 다칠 수 있는 것들 다 제거를 하는데 거기 주먹만한 뭔가 돌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러닝 착지를 막 해서 딱 이제 착지를 하는데 오른쪽 무릎 하단을 좀 크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교관들이 뭐야 열해 뭐 몇 번 교육생 열해 뭐 이렇게 하고 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열해 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 무릎으로 앞꿈치 무릎 붙인 상태에서 얼차려를 막 받습니다. 비명을 질렀다는 이유로 저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후 교육을 마치고 좀 이제 생활관을 복귀했는데 무릎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막 끊어지는 느낌이 나고 아 너무 아파가지고 여단에서 가져온 이제 강화 때 쓸 붕대가 있거든요. 이게 공수교육도 여름에 강화를 하면은 이 산악복이나 이런 게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그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붕대 같은 걸로 좀 대신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꺼내놓고 맨솔에담 파스 붕대 이런 거를 좀 느슨하게 무릎에다 감고 잡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무릎이라면은 진짜 한 요 정도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다리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근데 그래도 금요일이잖아요. 오늘만 버티면 1주차 끝이다. 끝이다. 이제 생각해서 어찌저찌 이제 연병장 옆에 서고 하는데 이제 구보 때 진짜 기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 당시 그 일병 완전초 2등병 이제 막 하고 했을 때는 구보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체력이 있었는데 막 아예 막 처져가지고 못 따라가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그냥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진짜 기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교관들한테 쓴소리 듣고 야 너 다리 병신이지? 막 태교해 뭐 이런 말 합니다 진짜로. 아 뭐 다리 병신 하면서 막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은 여단에 복무했던 동기들이 제 벨트를 잡고 막 끌어주고 진짜 이렇게 막 했어요. 진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구보를 어찌저찌 자 끝냅니다. 끝내고 연병장에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무교관님께서 오늘이 1주차 마지막 날이다. 뭐 도저히 더 못하겠다. 오늘이 1주차 마지막 날인데 더 못하겠다는 특전병 거수. 근데 이제 380명, 400명이 있는데 이제 눈치 싸움을 오지게 합니다.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 오지게 하는데 거기서 저 혼자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예. 후에 생각하면 진짜 잘한 일입니다. 군복무 할 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후에는 진짜 잘한 일인데 그랬더니 교관님들께서 오히려 조금 당황한 모습으로 막상 나오라고 해서 나오니까 진짜 그 무섭던 교관님들이 다 천사가 돼 있어요. 몇 번 교육생 어디 아파? 이러면서 막 물어봅니다. 이런 말투로. 너무 다정하게 물어봐요. 막 기분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런닝 착지할 때 돌부리에 무릎을 부딪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당시 한 세 분 정도 되는 그 교관님께 잠깐 그늘 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릎을 보여드렸는데 무릎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멍이 일단 검은색의 그 시꺼먼색에 가깝게 크게 나 있었고 엄청 뭐 있었어요. 땡땡하게 정강이 막 상단까지. 그래서 교관들도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공수교육에서 다리가 부러진다고 하면은 강화할 때, 다 강화할 때 부러지는데 1주차 때 부러져 버리니까 당연히 놀랍죠. 이제 그때 교관님들께서 제 다리 상태를 보시고
제가 그래도 오전에 구보라도 끝낸 제 의지를 좀 대견스러워 하면서도 엄청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교관님께서 상태를 보고 주무교관님께 이 인원은 점심 식사 후 이무대 다녀오겠다고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어찌됐든 점심 식사를 진짜 어렵게 하고 생활관에 있는 여단 동기들은 걱정의 눈으로 이제 오후 교육을 준비하고 저는 점심을 먹고 쩔뚝대며 혼자서 의무대로 갑니다. 진짜 그냥 쩔뚝거리면서 혼자 갔어요. 뭐 부축해주는 인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공수교육대에서 의무대 가는 길도 진짜 멉니다. 한 800m, 1km 되나? 그걸 이제 다리가 다친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수교육대에서 막 쩔뚝대면서 이제 막 계속 내리막길 가니까 어떤 담당관님이신지 행보관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원사님이셨어요. 야! 타! 그래가지고 탑니다 제가. 네, 타고 의무대 앞까지 갔어요. 이제 가서 의무대 가서 뭐 소속 교육 뭐 예를 들어 뭐 공수교육 이런 거 뭐 교본 이런 거 다 작성을 하고 다리를 이제 깠어요. 전투복을 들어서 다리를 깠는데 군의관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 무릎으로 여기까지 뭐 의무대까지 어떻게 왔냐 그래가지고 야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제가 무릎뼈가 부러진 거예요.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뭐 금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뼈 조각이. 제가 근데 원래 오른쪽 무릎이 조금 안 좋았었긴 했는데 이제 그때 뼈가 부서지면서 뼈 조각이 우측 무릎 힘줄을 이렇게 찍고 나가면서 이렇게 부으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무릎이 부러지고 뭐 이렇게 뭐 완전 빠각 이건 아니고 무릎 뼈가 부러지고 그 튀어나간 뼈 조각이 힘줄을 이렇게 손상을 시켰다. 그래서 힘줄을 꼬맸거든요, 제가. 네, 어찌됐든 이 무릎으로는 도저히 이 이후 교육을 듣는 게 불가하다 하고 판정을 받고 공수교육대 행보관님한테 군의관이 전화를 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개 레전드가 나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는데 목발이 남은 게 없대요. 그래서 목발 못 받았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렇다고 뭐 태워주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쩔뚝쩔뚝 갑니다. 그 오르막길을 올라서 막 이제 공교대 행정반을 가니까 행보관님하고 그 공수대장님이 계세요. 공수대장님이 계시는데 약간의 면담을 이제 거치고 나중에 뭐 너 몸 나아서 다시 오면 된다. 몸 낫고 다시 와라. 하는데 이게 실화가 됩니다. 이제 면담을 하고 공교대 건물 계단을 올라가서 생활관을 들어가는데 이미 동기들은 다 오후 교육을 받는 중이었고 전 누워 있었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엄청 서럽잖아요. 뭐 강하다가 뭐 발목이 부러졌다거나 뭐 금이 갔는데도 그냥 참고 뛰는 교육생들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교관들도 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일단 그냥 참고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주차 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운이 진짜 안 좋은 케이스죠. 이제 거기서 오후 교육을 끝내고 생활관에 돌아왔는데 동기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논산 때부터 특수전 사령부 뭐 전입교육 다 함께한 이제 특전병 저희 그 완전 그냥 더블백 동기들이었는데 이제 오후 교육 끝내고 이제 그 동기들 중에서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특전병들 거수 이렇게 주무교관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거수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20명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이제 포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제 친한 뭐 7공수여단 동기도 있었고 하여튼 저는 무릎이 부러졌다니까 애들이 막 와서 무릎을 막 봅니다. 근데 이게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릎이. 누가 봐도 제 한쪽 다리는 그냥 한 요 정도 됐는데 오른쪽 다리가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걱정을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전후회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송으로 뭐 퇴교 결정된 인원들은 석식 먹고 행정반에 들러서 개인별로 뭐 퇴교 동의서 등 서류 작성하고 군장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가 제가 성치 못하니까 동기들이 싸는 걸 좀 도와주고 그날 진짜 여러 생각들로 잠을 못 이뤘어요. 앞으로 난 어떻게 될까? 내 군생활은 어떻게 될까? 시작부터 꼬였구나. 왜냐면 일병 초였으니까 일병 1호봉이었으니까 입대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날 밤을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날 여단에서 긴급 배차를 내서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솔관님이 그 특전 대대 간부셨는데 상사 계급이셨어요. 근데 이제
긴급 배차로 온 거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12인승 버스였는데 저, 운전병, 그리고 그 간부, 상사님 이렇게 3명이서 이제 특수전 학교에서 11공수 여단으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여단에 돌아와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냉담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2편에서 그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